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정책 토론 주제로 화성시 ESG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선정을 하였습니다. 화성시에 있는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서 ESG 경영이라는 걸 도입을 하고요. 이때 화성시에서 이제 적극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국내 해외 시장 변화에 이제 적극적인 대응 및 경쟁력을 강화를 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화성시에 있는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또 화성시의 발전으로 선순환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기업을 판단할 때 재무적인 요소만을 가지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이제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해지고 있고요. 사회적 책임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의 이제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소비뿐만 아니라 ESG를 지키지 않는 이런 업체들에 대한 소비도 이제 꺼리게 되고 대안을 찾아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간에 보통 대기업을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중소기업에 적용하면 생계가 달린 그런 중소기업들한테 모든 제한이나 제재를 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 내려가는데, 곧 ESG 전체 자체가 국내 모든 사업장으로 퍼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업 신용 평가도에서도 이제 ESG를 반영하겠다고 얘기가 나온 실정입니다. 대기업은 그들만의 리그에서 알아서 ESG에 대해서 벌써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 밟아가고 있고 각자 홈페이지에 ESG 경영 보고서라는 걸 게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소기업에서는 ESG를 적용하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성시에서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한 거고요. 뭐 당장으로는 비용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은 화성시 공공기관하고 중소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화성시 지자체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홀로 ESG를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 화성시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화성시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이 큰 경쟁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고, 이것이 또한 화성시를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화성시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등급을 매길 수 있다고 하면 화성시 지자체에 대해서 ESG 보고서를 발행해서 검토해서 상위 순서에 오는 그런 기업들한테는 약간 법인세에 대한 감면 혜택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입찰 참여 기회도 확대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결과론적인 말씀인 거고, 그 전에 준비 단계에서는 저도 그렇고 각자 사업장에 ESG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부터 지금 다 고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화성시에서도 관련 컨설팅부터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시 ESG 활성화 지원 관련된 조례잖아요. 저는 저 조례를 우리가 한다는 것은 참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지원의 목적을 구체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은 저기서 얘기하는 이제 친환경 사회적 기여 저거를 수치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화성시만의 어떤 중점적인 관리 목표에 대한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화성시가 좀 특화된, 그리고 좀 이렇게 모두를 아우를 수 있고 어떤 세밀화된 이런 조례가 발표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들은 매우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ESG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유럽 쪽에 진출하신 분들은 ESG를 부분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은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공기관 전체적으로 먼저 ESG 경영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기업들에게 대해서 경영 책임자들이 ESG에 대한 인식 개선을 좀 도와줄 수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책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조금 해야 될 것 같고, 또 컨설팅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는 아마 화성산업진흥원에는 상위에서 몇 가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ESG 이 컨설팅 부분에 대해서 약간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더 확대해서 아예 조례에 박으면은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이 규모적으로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조례에서도 그런 주체를 명확하게 좀 개념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후속 조치로 같이 좀 반영이 됐으면 더 좋은 정책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범위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중소기업들이 포진해 있으니까 중소기업을 위주로 한 특화된 지원 조례의 방향성을 좀 잡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전통시장 체질 개선을 통한 중심 기능 회복, 문화 콘텐츠 개발, 활력 넘치는 뭐 사강시장 이런 명소와 이런 것들을 같이 접목시켜서 접근을 한다면 또 좋은 또 조례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축산 같은 경우도 ESG 경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특별한 지원이나 이런 거는 없는 현실이에요. 기업들이 할 때 도움 받을 수 있게 많이 좀 해서 좋은 조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회성이나 단발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함께 상생할 수 있으면 장애인 고용이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찾아서 이루어지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순수하게 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기여를 하면 사회적인 기여를 하고 봉사활동을 하면 그 지자체에서 입찰의 가산점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지원이나 이런 걸 나오신다면 저희 참여도가 훨씬 더 높고 더 큰 폭으로 봉사할 수 있는 단체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화성시에 있는 작은 1인 기업부터 큰 기업체까지 먼저 ESG 경영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을 해주는 교육 지원에 대한 조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떤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첫발이지만 구체화돼야 될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우리 모두가 꿈꾸는 아주 이상적인 그런 사회 또 기업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ESG에 대한 어떤 경영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좀 글로벌한 그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접목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SG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결국은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